근데 아까 왕성호 선생님이 항상 부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붓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살이 가능성이 많겠죠. 최근 몇 년간 저도 이렇게 상당한 체중 증가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쵸. 많아요. 그리고 물이 좋아서 네. 술도 맛있는 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술과 음식을 좀 즐기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가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착각했었어요. 왜 이렇게 부은 것 같지? 그리고 자켓이 왜 이렇게 꽉 끼지? 이게 옷이 줄어들었나? 제가 요즘 그래요. 아니에요. 한번 체성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임신을 하게 되면 더 잘 붙게 되는지 이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출산을 가장 최근에 겪지 않으신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과 별개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성들은 평생 동안 호르몬 변화를 겪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수분 대사에 좀 약간 취약한 점이 있고요. 임신을 하게 되면 체액, 몸에 있는 액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기는 태어나고 나면 한 3kg 정도 내외잖아요. 그쵸. 하지만 임신 기간 동안에는 10kg 내외로 체중이 불어납니다. 아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일부분이고 몸 안에 있는 임신부의 체액이 저류되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아무래도 그 체액 상태가 많아지다 보니까 액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손발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빵빵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임신 기간이 계속 중기, 후기로 가다 보면 아기가 커지면서 배가 커지죠. 그러면 배 속에 있는 큰 정맥이 눌립니다. 그래서 순환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다리가 쉽게 붓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다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심장이 피를 팔과 다리와 머리 끝으로 보내는데 팔과 머리는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리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네. 종아리 근육이 꽉 짜주지 않으면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점점 불어나는 임신부들에게 부종이 좀 많은 편이고 출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기는 하지만 네. 아무래도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임신부들이나 출산을 하신 분들은 부종과 체액순환에 관련된 한약을 좀 복용을 하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하이힐 말씀을 하셨는데 하이힐을 신으면 발 뒤꿈치가 위로 올라가면서 종아리에 있는 근육이 짧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축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하이힐을 신고 있지 않은 시간에는 뭐 발 마사지를 한다든지 종아리 마사지를 한다든지 족욕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는 게 좋고 제가 아까 스트레칭 팁이라고 했잖아요. 네.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하이힐 신고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에스컬레이터 많이 타는데요. 탔을 때 발 앞꿈치만 대고 뒤꿈치는 뒤쪽에 계단 여기 이제 중간에 걸친 채로 쭉 내려주면 종아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네. 앞꿈치로 하면서 의식적으로 뒤꿈치를 뒤로 밟으면서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종아리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하면 되는지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요. 남지영 원장님, 어떤 습관들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네. 더군다나 골다공증이라는 질환은 치료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까 생활 속에서 실천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뼈 건강에는 근육도 작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중이 너무 과다하게 나가시는 것도 좋지 않으시고 너무 또 깡마르시게 되면 근육에서 이제 뼈를 자극하는 그런 어떠한 자극, 골 생성 자극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건강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 이 운동을 하시면 근육이 뼈를 자극을 해서 뼈 세포가 좀 많이 왕성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여러분들 골다공증 하면은 칼슘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칼슘하고 또 같이 중요한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몸 안에 풍부하게 들어 있어야지만 칼슘이 흡수가 잘 돼요. 내가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었지만 뱃속 안으로 들어가서 몸 안으로 완전히 다 흡수가 되어야지만 뼈로 칼슘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요강욕을 좀 많이 하셔서 햇볕을 받으시면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운동법하고 식사법 우리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 중요하죠.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깜빡했는데 근골을 강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그래서 그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조언과 치료가 좀 필요한데 그중에서 우리 가장 유명한 약재, 녹용이라는 약재에 칼슘과 그리고 그 골 생성을 하는 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녹용 좋은 거는 다 아시지만 한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번거로워도 좀 중등도 질환이라면 가셔서 처방을 받으셔야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한약을 복용하면서도 집에서 뭔가 하고 싶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과 음식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추천드리냐 하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우유, 그리고 이제 뭐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부 같은 것에도 칼슘이 어느 정도는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해초에도 좀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섭취를 하시고 제가 아까 칼슘 흡수율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 지금 이제 뭐 겨울 초입입니다만 늦가을, 초겨울 이때 제철 음식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계절에 이렇게 뼈가 약하신 분들은 제철 음식을 통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을에 가장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굴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맛있는 굴 섭취하시는 것도 좋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까요? 버섯, 아. 네, 그리고 버섯에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표고버섯에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꿀팁은 이 표고버섯을 햇볕에 바짝 말리게 되면은 비타민 D가 원래 들어있던 양의 12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섯을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으로 운동으로는 뼈를 자극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근육 운동이라든지 그게 힘드신 분들은 뭐 걷기라든지 가벼운 조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육이 뼈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네. 남정현 원장님, 칼슘 섭취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칼슘 섭취는 제재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음식으로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약으로 된 걸 섭취를 했을 때 흡수율에 조금 어떤 이제 그 격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고 불행히도 골다공증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면 내가 칼슘을 먹는 흡수율보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에서 빠져나가는 칼슘의 양이 조금 많아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치료가 아주 어려운 것이고 진행이 되지 않게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리했던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골다공증 이미 진단받으신 분들은 진행이 되지 않게 잘 누르시는 것도 중요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칼슘 섭취하시고 비타민 D도 섭취하시고 그리고 몸에 좋지 않은 뭐 짠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커피, 카페인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도 피하시는 게 칼슘 흡수를 위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